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군요. 우리는 지금 이옥선 작가의 육아일기를 보고 있어요. 빅토리 노트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지금 70대 후반이고 그리고 그의 딸이 이제 장성해서 엄마한테 받은 육아일기를 좀 보물 1호로 여기면서 함께 이제 자기의 생각까지도 거기다 기록하는 이러한 책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어제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돼서 아주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오늘 한번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7월 5일 1977년 7월 5일의 육아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참 감동이 되네요. 육아일기의 힘을 정말 우리가 유감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의식적인 발음이긴 하지만 엄마라는 소리를 한다. 말이 좀 빠르려나 하고 기대해 본다. 이건 이옥선 엄마가 쓴 글이죠. 어제까지는 딸이 못생겨서 외가에서도 모개라고 부르고 아주 참못난이라고도 별명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 이젠 제법 오래 앉아서 장난감을 갖고 논다. 가끔 뒤로 꽉 넘어져서 뒷꼭지를 심하게 찢기도 해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 아기가 이렇게 딱 찌는데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되죠. 물론 하나야는 동네가 시끄럽게 울어젖히고 말이야. 보행기에 앉아서 하나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유자재로 다닌다. 특히 출입구 쪽을 좋아해서 열심히 그쪽으로 간다. 하나가 좀 자라서 그런지 요즘 엄마 젖이 항상 모자라는 것 같다. 그저께 우유를 먹여보았더니 좋아하질 않는구나. 점차 이유식을 해야 할 텐데 설사를 할까봐 선뜻 시작되질 않는구나. 엄마 하는 것이 내가 엄마니까 그렇게 들린 거지 실제로 아이가 엄마를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루에도 3번 이상씩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스페인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김하나가 쓴 글이에요. 엄마는 마마, 아빠는 빠빠인 게 참 신기하다. 동거인 황선우 작가의 같은 앱으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중국어로도 엄마는 마마, 아빠는 빠빠라고 한다. 영어로도 엄마는 마마, 아빠는 파파. 아이들이 발음하기 쉬운 음절이라서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일 테고, 아이가 어릴 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엄마 아빠일 테니 그렇게 된 거겠지. 어린애가 아무 생각 없이 입을 빵긋거리며 비로소 음절 구분을 시작할 무렵 어른들은 저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귀를 쫑긋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엄마는 마마, 아빠는 파파. 이게 참 신기하다는 얘기죠. 자, 여긴 또 다시 엄마 일기입니다. 오빠야 먹는 과자를 조금씩 얻어먹고 좋아하길래 며칠 동안 조금씩 주고 밥알도 몇 알씩 먹고 하는 게 신기해서 몇 번 주었더니 그게 안 좋았던지 근 2주일 동안을 설사를 하는 바람에 혼이 났단다. 며칠 동안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단다. 아기들이 가끔씩 설사를 잘하니까. 하지만 점차 변이 안 좋아서 푸른 변에다 곱이 끼기 시작하는구나. 그동안 후라베린 큐, 루나 시럽, 레오진 시럽 등 여러 지사제들을 먹여보기도 했지만 점차 심해지기만 해서 저번 19일엔 서울 소아과에 갔었다. 진단 결과 심한 건 아니지만 장이 좀 나빠졌다는구나. 원인은 과자 같은 걸 먹여서 그렇다는구나. 주사 맞고 약 지어서 하루 먹고 나니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설사를 해서 약방에서 다시 루페린 시럽이라는 걸 사다 먹고 놨더니 어제 오후부터는 멎은 것 같다. 이번처럼 그렇게 심하게 설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는 여전히 잘 놀고 잘 먹고 보채지도 않는구나. 아직도 가끔 넘어지긴 하지만 잘 앉아 있다.
기어다닐 만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아직 기지도 않고 배밀이도 않는구나. 그냥 엎쳤다 바로 누웠다 하며 온 방안을 뱅뱅 돌아다니고 신문, 휴지 등 종이 종류를 구겨서 입으로 가져가기 바쁘고 뺏으면 울고 오빠야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가 얻어맞고 울고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또 울고 잠이 오면 제일 크게 운다. 벌써부터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한다. 없고 바깥으로 나가면 좋다고 기성을 지르고 야단이다. 이때는 의약 분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크게 탈이 난 것 같지 않으면 동네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하여 약을 사다 먹이는 게 일상적이었다. 어쩌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 수가가 너무 비싸고 해서 병원에 쉽게 갈 수가 없는 시절이었다. 자, 하루 종일 아빠 아빠 하며 논다. 거의 무의식적인 발음이긴 하지만 아주 똑똑하다. 엄마라는 발음을 제일 먼저 하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라는 말을 했다. 어떤 땐 없다, 아따 등의 발음을 하기도 한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귀엽기만 하다. 아빠는 하나를 안고 못나도 나는 좋아 하며 귀여워하신다. 앞뒤 꼭지인데다 머리카락이 태어날 때와 거의 같이 자라질 않아서 꼭 사내에 갔다. 모르는 사람들은 장발인 오빠는 여자인 줄 알고 하나는 남자인 줄로 생각한다. 운니가 하나 더 날 줄 알았는데 안 난다. 한쪽은 3분의 1 정도나 자랐는데 그래서 이상한 꼴을 하고 있다. 오빠도 자랄 땐 순했지만 하나도 못지않게 순하고 얌전해서 보는 사람 모두가 애기들이 순해서 엄마가 편하겠다고 하나야를 칭찬한단다. 혼자서도 잘 놀고 낮잠도 오래 자고 쉽게 잠들고 잘 울지 않고 귀엽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지금 엄마 옆에서 잠들어 있지만 불룩한 볼이 너무 예뻐서 뽀뽀를 해준다. 참 엄마 눈에는 안 예쁠 수가 없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헤어빨이 없으면 인물이 안 난다. 이거는 이제 김하나가 쓴 글이에요. 우리 엄마는 너무 정직해서 탈이다. 내가 방송에 나오거나 어디 실린 인터뷰 사진을 엄마에게 보내면 네 눈 부었네, 머리가 웃기다, 눈썹이 진해서 어색함 등등의 답이 온다. 그냥 칭찬거리를 좀 찾아서 얘기해주면 안 되는지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까지 이런 대쪽 같은 정직함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가 너무 솔직하게 썼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또 작가 이옥선 씨의 육아일기 1977년 9월 20일 9개월 됐을 때의 일기입니다. 삶은 밤을 꼭꼭 씹어 먹였더니 잘 먹는다. 밤 덕분인지 변이 좋아졌다. 하나야는 뭐든지 잘 먹는다. 밥, 생선, 죽, 과일, 과자. 엄마가 안 주어서 못 먹지 주는 건 뭐든지 먹는데 안 주는 것도 먹는다. 예를 들면 방바닥에 떨어진 밤껍질, 종이조각, 머리카락, 심지어는 작은 쇳덩이. 먹을 때는 몰랐는데 대변으로 나와서 알았다. 안 먹는 게 없다. 그래서 방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으면 급히 치우는 초비상사태를 당하고 있단다. 대문니 2개가 완전히 올라왔고 앞니죠. 곧 그 양쪽 옆니 2개가 나올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마를 자주 물어서 깜짝 놀라곤 한다. 작은 이 2개로 깨무는데 어찌나 아픈지. 엄마 젖을 깨무는 거죠. 아직도 머리카락은 거의 뱃속머리다. 아직도 대머리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성미는 전혀 없어서 장군감이라느니 총각 잘생겼다느니 하는 칭찬을 듣는단다. 의자나 침대를 붙잡고 제법 오래 서 있다. 가끔 엉덩이를 들고 기려는 폼을 잡기도 하지만 여전히 배밀이만 하고 다닌다. 소변을 시켜보려고 해도 뻗대기만 하다가 내려놓으면 실례를 해버리는 반항아가 되어가는구나. 요새는 제법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아빠가 출근할 때 빠이빠이를 하는 흉내 비슷한 것도 하고 알강달강 하면 몸을 앞뒤로 흔들기도 한다. 아빠는 퇴근해 왔을 때
하나야가 자면 일부러 깨워서 같이 데리고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엄마와 다투기도 한단다. 오빠야 장난감을 좀 만졌다가 얻어맞기도 하면서 꼭 오빠가 놀고 있는 데 가서 놀고 싶어 한다. 요즘은 엄마 젖이 많이 모자라서 밤도 삶아주고 수프도 먹고 저대의 것을 많이 먹는단다. 이때는 이유식을 좀 늦게 했지요. 이 시기에 아기들은 그게 무엇이든 입에다 넣기 때문에 정말 잠깐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만약 쇠덩이를 먹는 걸 봤다면 병원에 가고 야단 났겠지만 다행히도 편에서 발견한 거다. 삼성관 세계문학 전집을 사다. 이것은 이제 딸이 김하나가 또 쓴 글이에요. 아닙니다. 이옥선 작가의 글입니다. 삼성관 세계문학 전집을 사다. 종이나 쇠덩이도 먹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지경이었을 때, 그때는 독박 육아나 산후 우울증 이런 용어도 없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감정에 휩싸였는데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싶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2살 반 된 아이와 7, 8개월쯤 된 아이 둘을 데리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니까 내가 마치 감시자 둘이 딸린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 온종일 맘마 먹자, 깎아줄까, 쉿, 똥 쌌니? 이런 베이비 토크만 계속하다 보니 나 스스로 내가 한때 대학에 다녔고 누군가의 선생이었던 시절이 있었나 싶어졌다. 이옥선 씨가 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냥 어른하고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비연필 씨는 부산에서 부산 고등학교, 부산 대학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비연필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아빠잖아요. 사비연필 씨는 평일에 제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누구에게 단 10분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바깥 공기를 쐬고 올 수도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누가 조금만 지나면 아이가 자라고 곧 기저귀를 뗄 때도 오고 하니 이 육아 기간을 즐기라고 나를 설득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나의 언니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 아이들은 우리 친정집에서는 처음 태어난 아이들로서 아주 많은 환대와 사랑을 받았지만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상황이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암담한 감정에 휩싸였다. 나는 진주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다. 그러니 부산에는 각자 교사 생활을 하는 언니와 동생이 있었지만 그 밖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뭔가 지적인 활동이 필요했다. 그 당시에는 외판원이 방문 판매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나는 삼성판 세계문학 전집 총 60권을 할부로 덜컥 사버렸다. 방문 판매 온 사람에게 책을 산 거지요. 이때의 책은 한 페이지가 상하로 나뉘어 있고 새로 쓰기에 아주 작은 활자로 인쇄된 것인데 지금 출판 경향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150권은 충분히 될 분량이었다. 제1권이 수당달의 적과 흑이었다. 어차피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아이들과 신랑이 속에서도 틈만 나면 책을 읽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3, 4, 5권을 읽고는 좀 나가 떨어진 감이 있지만 후에 박완서 씨 소설의 재미교포가 한국에서 책을 주문해서 열심히 읽는 이유가 정신병원에 상담료로 갖다 줄 돈을 책을 사는 데 썼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로 공감할 수가 있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김하나의 글인데요. 내 기억 속 엄마는 집안일을 하다 쉴 때면 누워서 양팔을 일자로 펴서 천장을 향해 치켜들고 항상 무언가를 읽고 있다. 우리 집은 신문을 4가지나 받았기 때문에 그 자세로 신문을 읽기도 했고 책에도 자주 빠져 있었다. 그럴 때 내가 엄마 옆에서 종알종알 뭐라고 말을 하면 엄마는 그래서 눈을 떼지 않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그리고 조금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다. 지금 내가 한창 열심히 책을 읽을 때 누가 자꾸 옆에서 말을 시키면 짜증을 낼 것 같은데 엄마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러 신호를 통해 나는 엄마가 지금 매우 집중해 있고 엄마의 일부분이 여기 남아있음을 눈치챘다. 삼성판 세계문학 전집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줄 맞추어 꽂혀서 우리 집 서가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어려운 책이 많았지만 그중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것은 성인용 버전이어서 야한 장면이 많았으므로 나는 사춘기 때 그것을 탐독했다. 성인이 된 뒤에 본가에 갔다가 가져간 읽을 거리를 다 읽어버린 내가 엄마에게 뭐 읽을 거 없어요? 했을 때 엄마는 이 전집에 든 단편선 중에서 쇠로 쓰기라서 눈 아프겠지만 엄마는 이거 진짜 재밌게 읽었다며 싱클레어 루이스의 버드나무길을 추천했는데 읽고 나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엄마와 신나게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있다. 엄마는 책을 읽고 기록을 해두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읽다 보니까 예전에 읽은 거더라고 라는 말을 자주 했다. 또 자주 하는 말은 제목만이라도 좀 써둘 걸 그랬어 인데 내 기억으로는 어림잡아 25년 가까이 저 말을 되풀이했다. 다시 말해 엄마는 근면한 독자이자 기록자 타입은 아니다. 그런 엄마가 가끔 어떤 구절을 계좌번호 등등이 쓰인 수첩 뒤쪽 같은 곳에 적어두었다가 내게 읽어줄 때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소. 좋은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오. 로자문드 필처의 조개 줍는 아이들 속의 구절인데 지금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 문장을 찾아보니 이렇다. It was good and nothing good is truly lost. It stays part of a person, becomes part of their character. 인생에서 진정으로 좋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요. 그것은 한 인간의 부분으로 남아 그 사람 인격의 일부가 되는 것이요. 엄마가 평생 읽어온 그 숱한 문장들도 기억에서 가물거릴 수는 있겠으나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엄마의 부분으로 남아 인격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삼성판 세계문학 전집 60권의 작가들은 엄마를 통해 나에게도 말을 걸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독서의 또 소중함을 또 우리가 또 알게 되지요. 말귀를 제법 1977년 11월 4일 육아일기. 말귀를 제법 알아듣는다. 아이 뜨거 하면 손이 가다가 멈춘다. 뽀뽀하자 하면 입술을 쭉 내밀고 애취 하면 재채기 하는 흉내를 낸다. 오빠야가 차렷 격려하는 걸 몇 번 보더니 혼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머리에다 갖다 댔다 내리고 하길래 주의 깊게 보니 격려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잠깐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은 없고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고 목욕탕 문이 열리면 길을 쓰고 들어가 보려고 한다. 잘 때는 꼭 이불을 차내고 자기 때문에 옷을 잘 챙겨 입혀서 재운단다. 요샌 기저귀가 자고 있을 때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온단다. 낮에 가끔 소변을 시켜보려고 해도 꼭 안 한다고 울고 하다가 내려놓으면 실례를 하는구나. 숟가락을 들고 떠먹는 신용도 하고 손톱깎이를 가지고는 발톱을 깎는 신용도 한다. 참 많이 발전했지 뭐니. 우동통하고 깜찍하고 귀엽고 엄마는 하나야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1977년 11월 4일 일기였어요. 제법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말귀도 알아듣는 것 같다. 사람은 살면서 이건 김하나가 쓴 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에요. 엄마의 그 일기에 대한. 사람은 살면서 변하는 부분도 있고 변치 않는 부분도 있다. 나는 지금도 자꾸만 이불을 차내고 잔다. 내게는 옆으로 누워서 팔짱을 끼고 자는 버릇도 있는데 친구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특이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남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뒤에 관찰을 해보니 가족 중에 아빠가 그런 자세로 잠드는 것이었다. 아빠와 나는 두상이 아주 흡사해서 앞뒤 짱구였고 그래서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는 게 더 편했는지도 모른다. 생활 습관의 많은 부분이 DNA에 이미 쓰여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김하나가 아빠와 자기와 짱구 그리고 옆으로 눕는 모습
이런 것들이 DNA가 닮은 게 아닌가라고 나중에 이제 엄마의 일기를 보면서 지금 다시 첨언을 한 거죠. 이번에는 12개월 때 12월 19일 날 쓴 엄마의 일기입니다. 12달 되었을 때 돌잔치를 하고 엄마가 몸살이 났나 보다. 1977년 12월 19일 12달 되었을 때의 일기입니다. 초저녁부터 몸살기가 있어 춥고 떨려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숨 자고 났더니 조금 나아진 듯한데 또 잠이 안 와서 탈이구나. 사실상 오늘은 20일인 셈이다. 지금이 1시 40분이니까. 15일 날 진주에서 외할머니랑 또 엄마의 사촌 언니가 오셔서 돌잔치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낸 것 같다. 치러낸 것 같다. 16일 날 저녁에는 아빠 친구분들 6팀 부부 동반이 오셔서 축하주를 해주었고 17일 아침쯤엔 엄마 이웃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했단다. 그리고 저녁에 아빠 친구 한 분, 또 18일엔 엄마 친구 부부가 오셨다. 축하 선물로는 옷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옅은 진달래색 털시옷 한 벌, 남색으로 된 파카형 한 벌, 또 남색 털시옷, 주홍색의 흰털 후드 달린 토파, 미색 옷 한 벌, 내의 한 벌, 붉은색 한 벌이 있고 양말, 장난감 2벌, 초립블록, 식기 한 벌, 이웃에서 보내온 약간의 현금, 외할머니와 이모들이 보내준 현금 등 이 많은 것들이 하나의 돌을 축하해서 들어왔단다. 여기에 할머니, 엄마, 이거는 그 이옥선 엄마의 입장에서 본 외할머니가 아니라 하나야의 입장에서 본 그 이웃집 할머니, 아줌마 이런 분들이죠. 또 있다. 반돈짜리 금반지 1개, 그리고 가장 값진 것으로 20년 후에 하나에게 보내는 큰 외삼촌의 편지가 있단다. 돌이 지났으니까 이제 곧 젖도 떼고 혼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외삼촌이 내의 한 벌과 작은 이모가 덧신을 보내왔다. 아빠 손목 시계를 귀에 대고 입으로 째까 하며 흉내를 내고 제법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야 문 닫아라 했더니 기어가서 방문을 닫는구나. 여전히 목욕탕이나 다용도실의 문만 열리면 길을 쓰고 기어들고 못하게 하면 울고 야단이다. TV에 나오는 CF를 좋아해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들다가 그치면 그쳤다고 울기도 한단다. 정말 지금까지 엄마 애를 별로 태우지 않고 잘 자라주었구나. 잘 먹으니까 얼굴이 우동통하고 옷을 벗겨놓으면 팔다리 등이 잘록잘록한 게 정말 귀엽다. 앞으로도 잘 자라도록 엄마의 소원이란다. 참 오늘 슈퍼체인에 갔었을 때, 슈퍼체인이라는 게 오늘날의 마트예요. 슈퍼체인에 갔었을 때 엄마에게 엎여 있던 하나가 레몬주스 병을 잡아당겨서 깨트리는 바람에 생으로 돈을 물어주었단다. 870원짜리였는데 800원만 달래더라. 그리고 요즘은 엄마 젖꼭지를 어찌나 아프게 깨무는지 기겁을 할 정도인데 엄마 젖꼭지가 조금 갈라져서 하나야가 젖을 먹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단다. 참. 돌잔치, 어머니와 사촌 언니가 와서 돌잔치 음식을 도와주셨는데 여기는 어머니라는 것은 이옥선 어머니의 어머니니까 하나양의 외할머니겠죠. 사촌 언니는 어머니가 키워서 시집을 보낸 사람으로 모든 집안일에는 다 같이 모였다. 그 언니 덕분에 손님도 치르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때 그 좁은 집에서 같이 지내고 손님을 치렀다니 지금은 상상이 안 되네. 동서남북 모임. 하나 둘 날 때 여러 부부가 왔었는데 그중에 남편 친구 3사람은 대학 다닐 때 잘 어울려 다니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 둘을 계기로 우리 집까지 부부 4팀이 모임을 가졌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를 업고 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만났다.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남자들은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은 수다를 떨었다. 하나 돌 때쯤 시작된 이 모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어울려서 놀았던 아이들은 이제 다 시집 장가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끔씩 만난다. 우리는 이 모임 이름을 동서남북으로 정했는데 부산의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외삼촌 편지, 하나에게 쓴 편지도 여기에 실었네요. 하나에게, 하나야, 앞으로 한 달 반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첫돌이라는 생애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지. 나는 네가 너의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의 햇빛을 너의 온몸에 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날 새벽에 내 엄마와 나는 한 방에서 밤을 지냈거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다. 하나.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하나. 네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었는지도 모르지. 자식들에게 극성스러울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는 너의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벌써 이름까지 지어 놓았단다. 아마 이 편지는 너의 돌날 너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며 너의 엄마가 읽어줄 거야. 너는 너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게 될 거야.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모습에서부터 성격까지 닮아 나왔지만 그 위에 너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 많아. 너의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미나편지라는 한 권의 시집을 펴냈는데 그 중에 이 외삼촌이 특히 좋아하는 시가 몇 편 있지. 그 중에 늪으로 가는 들녘은 내가 그 시집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제일 좋은 것 같아. 너도 이 다음에 시에 관한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면 그 시를 읽어보렴. 참 좋다. 늪으로 가는 들녘. 이게 이제 하나양의 아버지가 미나편지라는 그 시집을 펴냈는데 거기에 늪으로 가는 들녘이라는 시가 이렇게 감동적이었다는 거지요. 참 아빠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면서 국어 선생님이시고 시인이고 엄마도 교사 출신이고 하나양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저도 교사 42년 4개월을 했지만 교사들은 올곧은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편지도 그냥 그 손글씨로 그대로 지금 여기에 책에 실어 있어요. 자, 너도 이 다음에 이 시에 대해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면 그 시를 읽어보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 외에 다른 시들도 모두 좋지만 나는 너에게 배워줄 노래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내가 자라서 노래를 배울 수 있을까? 외삼촌은 또 노래에 관심이 있군요. 네가 노래에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면 나는 흘러간 옛 노래나 좋아할 나이가 될 것이니 큰일인데 하지만 그때에도 동심초, 수선화, 명태는 좋아하며 즐겨 부를 거야. 하나야,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누구나 생을 즐기며 축복받을 수 있어. 하나는 유일한 하나로서 생의 축복을 받을 거야. 안녕. 첫돌을 축하하며 외삼촌이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옥선 씨가 이 자기 남동생 즉 하나양의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썼네요. 이 남동생은 어머니가 위로 딸만 셋을 낳고 네 번째로 낳은 아들로 우리 집 장남이다. 이 외삼촌이 장남이래요. 어머니 말씀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곡간에 쌀을 가득 넣어둔 것 같이 마음이 든든했다고 하셨다. 왜 아니겠는가? 그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할 때 딸만 셋을 낳으셨으니 그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할 때 딸만 셋을 낳으셨으니 동생은 성격이 배려심도 많고 자상하여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나 군에 입대했을 때도 나와 줄곧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 남동생이 그렇게 이 누이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지요. 배려심이 있고 자상하다는 거죠. 그러던 동생이 조카에게 즉 김하나 양에게 이 편지를 보낸 때는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생으로
3학년, 대학교 3학년이었다. 어머니의 자랑이며 우리 집의 대들보였던 남동생은 50세 되는 해에 아리따운 딸 둘과 아내를 두고 대장암으로 하늘나라로 갔다. 유유. 어머나, 이 귀한 아들이 또 일찍 세상을 떠났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김하나 양의 편지입니다. 일기입니다. 내가 아는 최고의 젠틀맨 큰 외삼촌. 이때 겨우 군 복무를 마친 20대의 청년이었을 텐데 아직 걷지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의 20년 후를 그리며 반듯한 글씨로 편지를 3장이나 빽빽하게 써주었다. 나는 훗날 대학에 다닐 때 외삼촌 댁에 얹혀 살기도 했는데 단 한 번도 외삼촌이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외삼촌은 운전을 거칠거나 급하게 하는 법도 결코 없었다. 언젠가 외삼촌은 내게 자신이 화를 한번 내면 너무 크게 내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꾹 참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테니스와 수영에 열심이었고 참 반듯하고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던 외삼촌. 그 외삼촌은 50세가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참 사람의 운명은 알 수가 없네요. 나는 외삼촌을 보며 착한 사람은 하늘에서 필요해서 먼저 데려간다라는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두에게 상냥하고 부드럽게 대하던 젠틀맨 외삼촌이 만약 화날 땐 소리도 지를 줄 알고 가끔은 술에 취해 허튼 짓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조금 더 건강했을까? 모를 일이다. 외삼촌 댁에 얹혀 살던 나는 어느 날 밤 나는 그 집 책장에서 꽤 바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꺼내 오래전 외삼촌이 읽었던 흔적이 있는 그 책을 집중해서 읽은 적이 있다. 나는 그때 시타르타와 외삼촌이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을 함께 엿보는 것 같았다. 외삼촌과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나는 그를 떠올리면 서글서글한 눈매와 부드러운 말투, 듣기 좋은 노래소리와 함께 시타르타를 읽던 고요한 밤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외삼촌은 50대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추억은 또 이렇게 하나양 또 엄마 가족들에게 굉장히 깊은 그 감동을 주고 하늘나라로 떠났군요. 여기까지 1977년의 일기 만 1살이 될 때까지의 육아일기를 우리가 숨가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일기로 이렇게 남겨준 이옥선 씨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의 그 생활 모습, 시대의 배경, 시대적 배경이나 그때의 문화적인 어떤 환경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문화까지도 우리가 간접 체험으로 다 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랄 TV를 이거 만들어서 방영하는 것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지금 읽었습니다. 33분 정도 걸렸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옥선 씨의 글을 읽으면서 시간여행을 떠나 있어요. 저도 나이가 좀 제법 드는 사람으로서 이옥선 씨 이 작가의 마음과 제 마음이 완전 동화돼서 지금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기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육아일기 또 신혼부부 신혼일기 이런 것들 기록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기 운동에 대한 기록 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